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다르게 코스닥은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흔들릴 때 코스피는 또 회복 탄력성을 잘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현재 구간 3%가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 AI 대형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9,000, 9,100, 9,300 이렇게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에 대한 그 기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인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 쏠림이라던가 시장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이제 7월 달쯤 돼서 7월 달에 어떤 주요 지표들, 예를 들어 네. 미국의 뭐 CPI라든지 PPI 이런 지수가 좀 나와줘야지 이게 좀 안정감을 줘야지 그때부터 코스닥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역시나 코스피 쏠림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지역적 리스크가 좀 재부각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말을 앞둔 관망세, 그 다음에 매파적인 이번 주 FOMC 결과 때문에 일단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또 밑꼬리 달면서 다시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뭐 10,000포인트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AI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은 기업들의 특히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사적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코스피의 상승은 사실상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잖아요. 일단 이익 성장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주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지표도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반도체만 잘 나온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수출이 상당히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수출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실적 발표가 릴레이로 있을 텐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100조 이상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추후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 계좌가 계속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들 기관이 계속적으로 코스피를 좀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외국인들 개인들까지도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되면 수급적으로는 좀 더 안정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길게 본다면 뭐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거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봤을 때 충분히 10,000포인트 어려운 선은 아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대형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코스닥 대비는 상당히 작은 편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죠. 일단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2차 전지 대부분 다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장주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금리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를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입금이 많은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 성장주를 비중을 많이 늘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미국 주요 지표들을 상당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결과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파적이었거든요. 다만 기대 요인은 뭐였냐면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 발표했었던 5월 달 PPI와 CPI 지표는 근원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좀 올랐고 식료품은 좀 올랐지만 다른 쪽으로는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고라는 거를 약간은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지나서 7월 달에도 이 지표가 우리의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됐다고 한다면 FOMC에서도 사실 연준 쪽에서도 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 의존적인 게 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달까지 지표가 좀 잘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한 단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가 코스닥 비중을 상당히 크게
늘릴 시기지 지금 미리 늘렸다가 변동성이 휘말리게 되면 사실 피할 수 없는 손실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대형주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실적 기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음 달 지표를 좀 확인하고 안정감이 생겼을 때 비중을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중장기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7월 지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형주의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2차 전지나 기술주, 성장주들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SDI가 오늘 조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5%가 넘는 상승세 55만 원 돌파하는 데 성공한 모습인데요.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기업들 금리 인상 시기에도 조금 주목받을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접근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베팅은 일단 다음 달 지표를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좀 담아볼 만하다. 최근에 좀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시기에는 좀 잡아볼 만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지역적 리스크가 많이 이제 우려감이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역시나 유가는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시장에 있다 고객분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이번 연도 들어와서 순항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판매량이 버라이어티하게 막 급증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바닥 정도는 찍었다는 거를 이제 수치로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차 캐즘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가 ESS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수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쪽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시나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는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끊겼을 때 보조 수단으로 ESS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의 수요는 기하급수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모두 다 ESS 쪽에서 매출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하반기 때 3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ESS 쪽에서 매출 견인이 상당히 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삼성 SDI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일단 하반기까지는 가장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세금 쪽 부분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ESS를 설치하면 전체 비용이 한 40%까지 세금을 감면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중국산 제품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배터리 강국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장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역시 LNF를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일단 양극재 쪽 NCA 상원계의 배터리 양극재 같은 경우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LFP 양극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SK온이라든지 배터리 셀 기업들과 이미 계약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상용화를 하는 순간부터 매출이 그 분기 때부터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LNF를 탑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혹시라도 이제 전고체 테마가 또 한번 유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셀 3사가 모두 다 지금 어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냐면 황화물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황화물계 배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황화 리튬입니다. 근데 지금 황화 리튬을 전 세계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테마가 나왔을 때는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고체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두 가지 종목 2차 전지 내에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세가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TSMC가 유리기판 상용화 검증에 성공하면서 삼성전기, SKC가 좀 뒤처지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유리기판의 시장은 개화가 되고 확장이 될 건데 그럼 지금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TSMC가 유리기판 상용화 검증을 했다는 내용들이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된 유리기판 쪽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급락이 좀 나왔고 오늘도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일단 TSMC가 선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더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어서 분명히 뭐 좋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수요가 쇼티지고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쇼티지인 것처럼 사실 기판도 쇼티지잖아요. 기판 자체도 유리기판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TSMC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지금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은 SK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결국 시장을 나눠 가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리기판 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렵겠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모두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MLCC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이걸 이미 초호황을 누리고 있고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이라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당연히 삼성전기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JNTC 같은 경우가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유리 두께 한 2.0 고난이도의 TGV 유리기판을 실질적으로 상용화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했고 한국 기판 제조사는 이미 검증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제조사와도 지금 검증을 진행 중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3분기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일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샘플을 공급을 했는데 무료로 샘플을 공급한 게 아니라 유상 샘플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까지도 잡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JNTC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중소형 주식에서는 탑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TC까지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AI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력기기나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 뭐 여전히 긍정적입니다만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밀리고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시원한 반등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전력, 네. 기기, 그다음에 네. MLCC, 기판,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들은 변동성이 나올 때 무조건 매수의 기회죠. 오히려 하락할 때 네, 계속적으로 맞습니다. 담아가라. 네. 너무 올라서 사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저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AI 시대가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잖아요. 일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했을 때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일단 이 기판도 필요하지만 이런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자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 내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외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초과 변압기와 같은 이런 고사양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숙련된 인력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초과 변압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기기 3사가 미국 매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문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고 수장고도 지금 3년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에서 5년치가 지금 다 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쇼티지가 지속이 되면 가격도 계속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까지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익도 개선될 수 있어서 3사 모두 다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도 사실 산일전기가 좀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입니다. LS엘렉트릭이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률 대비했을 때 PER이 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 종목을 찾으신다면 산일전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빅3도 물론 좋습니다. 산일전기는 저평가 매력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뭐 전력기기, 기판,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 산업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MLCC 쪽도 한번 여쭤볼게요. MLCC 기업들 역시나 지금 공급자 우위 측면에서의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일단 MLC 잠깐 말씀드리면 MLC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모았다가 뭐 CP라든지 GPU 쪽으로 네.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특히 서버 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서버
서버에서는 보통 이제 MLCC가 한 2만 8천 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업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MLCC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공장은 지금 100%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JP모건에서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2배 이상 수요가 늘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폭발적인 수요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할 정도로 지금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장을 빨리 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계속적으로 가격 우위에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나도 기대감이 높아서 역시나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MLCC도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삼성전기죠. 기판과 MLCC 모두 다 지금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엄청난 지금 주력 사업의 호황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산업 콘텐츠도 좋은데 일단 반등 보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키스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키스트론이 어떤 기업이냐면 리드 와이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MLCC 안에 전극과 그다음에 PCB를 연결해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LCC를 만들려면 무조건 필요한 선이 리드 와이어인데 요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고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무라타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과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중소형주 중에서는 키스트론이라는 종목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종목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전략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